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왔죠? 예, 어젯밤에 남자들끼리 막걸리 먹으면서 데이트했어요. 눈 오는 날. 아이, 참. 네. 아, 그죠. 눈 오는 날은 이성과 함께, 해야 분위기가 나나요? 근데 뭐, 남자들끼리 또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예, 하는 것도 또, 좋더라고요. 그렇고. 아, 자, 남자들은 그죠. 우리 그 여성들이 스포츠 할 때 남자들이 응원하는 거 봤어요? 그냥 응원단이 응원하죠. 그죠? 예. 여성들이 운동할 때 남자들이 응원하는 게 뭐 그렇게 도움이 저는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오히려 남자들이 응원을 하면 힘이 난다. 물론 뭐 엄마를 그죠? 아내를 남편이 응원할 수는 있죠. 예. 하지만 확실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칭찬이나 여자들의 응원에 그 엔돌핀이 솟죠. 도파민이 막 증가하고. 오히려 그 여성들은 아마 자기 아이한테 모성애에 대한 그것이 강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라면 확실히 남자들은 뭐 부성애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성애 그것이 가장 크죠. 그래서 참.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여성들이 응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죠. 자, 어제 눈이 왔습니다. 그래도 뭐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고, 예, 계절은 또 계절 이렇게 가고 또 바뀝니다. 참, 2023년도도 뭐 개인적으로 힘든 한 해였어요. 계속 지금 한 내리 3년, 4년째 이제 힘든 한 해인데, 그래도 뭐 나름 소확행을 해가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예,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겨울 가고 또 세월은 가고.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들 때는. 뭐 일제시대 때도 견뎌냈는데, 다 사람이 뭐. 부동산 이야기 뭐 그냥 오늘 토요일이니까 가볍게 하고, 그래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어, 저는 김건희 씨가, 그죠. 대선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었는데 뭐. 사람들이 뭔가 운이 좋아서 쉽게 되면 오버를 해요. 네. 노도강 집값 하락, 수도권 정치 이슈 확산, 집값 떠받칠까라고 하는데 0.05%가 뭐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0.05% 우리 제로콜라 있죠, 제로콜라. 제로콜라에 설탕이 없을까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0.1%인가요? 0.01%인가요? 뭐 밑으로 있으면 표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상표에 0.05% 금액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250만 원 정도의 변동이, 그러니까 50억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오르고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0.05%면 중개인 수수료도 안 돼요. 그죠? 중개인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를 더 받았나? 깎아줬나? 그 정도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가격 가지고 5주째 그것도 이게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도표화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 수치화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떠한 그 우리가 뭐 석유값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도 제가 예전에 아파트 중위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파트 중위 가격이 서울시가 계속 올라간다. 이제는 아파트 중위 가격이 뭐 얼마대 이하가 없다. 이거 지금 심각한 거 아니냐.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서. 그러니까 아파트 중간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의 중간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그 중간 가격이 중위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계속 새 집이 공급되면, 그죠? 헌집은 부서지고 없어지고 새 집이 공급되면 계속 중위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가 전셋값이 왜 올라요? 지금 30년 전에 집을 그대로 지금 전세 두고 있고 새 집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됐나요? 아니잖아요. 새 집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죠? 물가도 올라가지만 새 집이 계속 공급되고 새 집에 대한 전셋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음? 자꾸 이상한 거를 갖다 이슈화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듣고 믿으면서 뭐 세상이 나쁜 거야. 이 한국의 부동산 값은 심각해. 아니 외국에 저는 뭐 외국에 가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외국은 더해요. 예, 우리나라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뭐 어떻게든 정적인 이슈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주는 이런 효과가 커서 그렇지 외국은 뭐 외국도 안 나가본 놈이 외국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국가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조건 집값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분이 이제 뭐 집값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기분 나쁜 듯한 그런 댓글을 달으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진짜 당신이 집값에 대해서 알아? 라고 묻고 싶어요. 뭘 아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뭘 아는 것처럼 그냥 내가 보기에 저 새끼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집값이 이런 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 소위 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은 올라야 되는 겁니다. 예, 집값은 꾸준히 올라야지 거기에 뭐야 새 집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줘야 또 새 집을 지을 동기가 생겨요. 집값이 안 오르는데 새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놈은 그냥 잘 살고 있고 못 사는 놈은 계속 못 사는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만 죽는다? 그렇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절감도 큰 거예요. 예전에는 1억이라는 돈을 갚으려면 거의 불가능했죠. 예, 진짜. 우리가 그 주택복권 1억 원이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1억 원이라는 돈은 진짜 그 뭐 부자라는 딱, 예, 벌써.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 지나면서 1억이라는 돈은 그냥 애들, 신혼부부들 결혼했을 때 전세 자금이에요. 어떻게 된 게. 예,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어, 물론 좀 1억도 아직도 큰 돈이긴 하지만 합심하면 갚을 수 있는 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돈 가치가, 그죠?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채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게을러져 있는 사회는 인플레이션이 작동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자체가. 우리가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생산하고 처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예. 왜?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안 하면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왜 써요? 뭐하러 사? 예?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예? 이자만 받아도 뭐, 이자 1%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작동이 안 되면. 그런데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자꾸 돈을 내놓죠. 돈을 쌓아놓고 있어봤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걸 바라는 거. 비트코인 하는 애들이죠. 비트코인 하는 애들. 비트코인을 당신이 하는데 도대체 비트코인이 이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기에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예? 본인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선호를 하면 본인들은 돈을 벌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진짜 그 내막을 보면 우리 사회에 비트코인이 무슨 기능을 하냐는 거예요. 거래? 화폐 대신에? 예? 참. 예? 거래 한번 하려면 막 클릭하고 뭐 하고 뭐 지갑 열고 아이고야 씨. 예. 자, 이런 기사 나오는 게 참 유치하고요.
예, 그리고 자꾸 우리 그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갖다가 특히 서울 애들이, 서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의 그냥 무슨 그 주식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그 표준화하고 자기들만의 단어들을 만들어가면서 뭐 가격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많이들 합니다. 뭐 서울에서의 삶이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자산도 그렇고 생활 자체가 아파트다 보니까 예, 그걸 갖다 다 이제 모든 기준의 잣대를 삼는데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예, 그렇게 되면 이 주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인식도 예, 변화된다. 예, 뭐예요? 김포시 서울 편입 김포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68%고 반대가 29.7%네요. 어, 예, 뭐예요? 이게 어디 신문이에요? 편입해요. 편입하고 싶으면 뭐, 그 예, 매일경제 쓰레기죠. 예, 수억 세금 내기 싫다. 100억 원에 새집살이 하는 슈퍼리치. 예, 100억 원 가지고 슈퍼리치라고 할 수 있나요? 예, 140억 100억 하면서 68%. 네. 여러분들 그 100억 원의 전세로 산다. 그죠? 굳이 건물을 사지 않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음. 그런데 이제 저런 우리가 그 글쎄요 뭐 하여튼 졸부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항상 그 기사 보면 나오죠.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하겠어요 저렇게? 되게 보면 범죄 수익금으로 번 사람들이 이제 뭐 저렇게 좀 과시도 하고 뭐 저런 걸 많이 하는데 아, 좀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심리학자 분께서 이야기하는 거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에 따라서 그 돈마다, 그죠? 예, 내가 이걸 쓰는 방법이 다르다. 그 쉽게 번 돈은 왜 쉽게 나간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예? 우리가 지금 서울 맨날 그 서울 강남 아파트값 아파트값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과거에는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값이 얼마 하는지 지방에서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내가 안 사는데 뭘 거기 관심을 가져. 얼마를 하던.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삶의 어떤 척도를 재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일이죠. 아니 뭐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 값을 맨하탄의 빌딩 값을 기준으로 삼지. 글로벌적으로. 예. 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눈은 청와대고 주머니는 그지 새끼들이 뭔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눈높이만 높아서 예? 그죠? 요구하는 게 많아요. 바라는 게 이렇게 이제 부동산 상담하다 보면 거의 뭐 수준은 강남에 아파트 한 50억짜리 사야 되는 수준이에요. 요구하는 거는.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없어. 예, 참. 이 부동산 이야기 하다 보면, 야, 사실 뭐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요즘은 이제 학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 예전에는 뭐 무슨 집값 이야기만 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한 7, 8년 전까지 그 학군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학군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학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잘 안 먹히는 거죠. 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이가 없어. 예, 그래서 별로 학군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안 먹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청춘 무덤된 도봉구 마고 묻지 않은 계획도시 된다고? 네, 이게. 네, 하여튼 영끌이 많았다라는 말은 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니 영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나이 때는 집을 가지고 싶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결혼하면 또 집에 대한 욕구가 크죠. 예. 자, 뭐 댓글이 있나요? 얘네들은 왜 다음은 하여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 가장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했었던 게 댓글인데 뭐 댓글을 못 달게 해놔서 아, 글쎄요. GTX가 뭐 어떻게 나더라도 큰 도움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 어떻게 또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GTX만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교통망이 예전에 그 진짜 교통망이 없을 때 GTX가 하나 딱 놓여지면 거기에서 오는 효과가 컸죠. 하지만 지금은 그 역세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큰 의미가 많이 없어졌죠. 영향은 좀 있죠.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시장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뭐 여기 무슨 역이 생기고 뭐 여기가 어떻게 되고 뭐 해서 막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의례껏 하죠. 다 생긴 다음에 가보세요.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습니다. 다 파는 사람 입장인 거고. 아이고, 부동산 이야기, 오늘 크게 뭐 할 게 없네. 김포 서울 편입, 김포 주민들이 더 많이 찬성한다고 합니다. 찬성하면 뭐 서울 편입 시켜주세요. 댓글들 보니까 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그 재정 지원이 적다라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는 좀 다르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는 그 서울시의 구가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김포시하고 똑같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예산들은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그 서울의 구로 바뀐다라고 해서 다들 그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가 김포시로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가 서울구로 바뀐다라고 해서 구 예산은 적죠. 시였을 때보다. 그런데 서울시가 김포구에 직접 집행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서울시가 자체 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르고 물론 뭐 농어촌 특례가 되나요? 김포시도 농촌 지역이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 명확한 건 뭐냐면 김포시가 서울구로 편입되면 무조건 세금은 올라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우리가 그 행정기관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더 커집니다. 예. 뭐 쓰레기 봉투 값부터 해서 예, 모든 세금은 올라요.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올라요. 예. 다만 이제 뭐 시의 재정이 구로 바뀜으로써 직접적으로 쓸 돈이 적다. 이거는 그 민주당에서 그냥 좀 과장하게 사는 얘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구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서울시에서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쓰는 거죠. 예, 김포시였을 때는 하나로만 쓰여지는 건데.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공약을 끌고 나온 거는, 그리고 이걸 갖다 이슈화하고 만들어내는 그 패거리들, 예, 그 중심의 대구. 예. 아, 진짜 수준 떨어져 죽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설치는 것은 참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예, 아주 중요한 홍요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골마야 터져야 제대로 골마서 터져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만성으로 끌고 가면 계속 저 지저분한 세력들이 계속 생존해서 가요. 예, 아주 요번 기회에 막장 드라마를 쓰고 예, 제대로 터트려야 그 다음에 예, 대구에 경상도 지역에 강남에 새로운 보수의 싹이 예, 틀 수 있는 거지. 쟤네들은 안 돼요. 수준 떨어져서 뭐 진짜 대화 됩니까? 예, 언급의 가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문제가 뭐냐면 그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같은 수준으로 가요. 예, 그리고 저는 진짜 부동산하고 관련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은 각성해야 돼요, 진짜. 무슨 뭐 맨날 뭐 서민 부동산 정책을 피면 뭐가 되는 것 마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그럼 그 전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예? 왜 자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뭐 좀 한다는 사람들 보면 마치 서민을 위한 그런 코스프레 잘해요. 아, 정의를 위하여. 진짜 나쁜 놈 새끼들이에요, 다. 예, 정의, 예, 뭐예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그죠? 예. 내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거라면, 뭐, 정의가 왜 중요한데, 예. 글쎄요. 미래가 중요하죠, 미래가. 정의는 과거에 대한 단어예요. 미래를 위한 정의를 위하여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정의는 과거예요. 과거.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오늘이에요, 오늘. 용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는 데 있어 용서하는 거. 화해는 뭡니까? 화합이죠. 그건 미래예요. 우리가 지금 지향, 양이 아니라, 예, 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화해죠, 화해. 예?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러고 싶죠. 예, 나도 지금 처단하고 싶은 놈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해죠, 화해. 예? 왜?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꾸 정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족보 따라가는 거야. 계속 옛날 이야기만 꺼내고. 설사 그게 진짜 맞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한테 먼저 국민들이나 우리 밑에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네? 네,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인기 폭발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참 짜증도 많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뭐 토요일 날 억지로 뭐 내용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도 참 죄송스럽고 예,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아파트를 왜 사야 될까요? 예? 집을 왜 사야 될까요? 아니 뭐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집을 사려고 할까요? 예?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는 아파트가 그죠? 가정을 꾸미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값이 얼마 오른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인플레이션 이상 오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일부 이렇게 바람잡이들을 통해서 뭐
바가지 써서 사는 물건을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아파트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큰 인플레이션 정도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이제 특정 아파트에 뭐 이렇게 마케팅이 들어가면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 절제력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바가지를 쓰는 거, 예, 그것이 아파트 값이 오른 거 아니냐? 예, 그건 아니죠. 예, 그건 바가지를 쓴 거고, 예,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시장은 그냥 커다란, 예,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와 그리고 아파트의 그 수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왜 아파트를 사야 되냐? 일단은 정신적으로,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신적인 불안감이 확실히 줄어요. 아파트를 사는 것 자체가. 주거에 대한 안정이죠. 내 심리적인 안정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내가 조금 더 무리해서 사는 게 생활비나 모든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한 친구가 신혼인데 어렵더라도 뭐 빚지는 거 싫으니까 저축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빌라를,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10년 넘은 얘기인데 빌라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주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었으면 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몰라도 신혼이면 아내분한테, 예, 진짜 삶의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집이 안 좋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그죠?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나 이런 거 봐도. 집이 좋아야 돼요. 여자가, 그죠? 여자가 싸돌아다닌다, 밖에 싸돌아다닌다, 뭐 이런 옛날 구시대의 말을 하느냐? 아이, 안 좋죠. 여성분한테도 안 좋은 거고, 여자 본인 스스로도 안 좋은 거고, 예, 다른 배우자 가족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여자가 물론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공간으로서 가장 편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여자분이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는 집이 좀 좋아야 돼요. 뭐 무리해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야만이 아이들 케어나 남편이나 어떤 좀 중심의 역할을 거기서 하고, 그래야 남자도 우리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죠? 내 여자 거기서 잘 지켜놓고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안 좋으면 특히 반지 하나 좁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집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뭐가 좋아? 예? 그런데 집이 좋은 애들은 밖에서 힘들잖아요. 그럼 집에 가고 싶잖아. 집이 편하니까. 그런데 집이 안 좋으면 집보다 밖이 편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예? 그래서 뭐 학군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의 부분, 이 주거에 대한 안정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손해보는 돈이 되게 많아요. 네, 살림살이나 뭐나 이런 것도 많이 바꾸게 되고, 거기에서 온 스트레스도 많고, 우리가 이사에 대한, 특히 여자분들이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스트레스보다 더 크대요. 여자분들이. 예, 실질적으로 그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시스템에서 아파트가 제일 유리합니다. 대출도 제일 많이 나오죠. 이자도 제일 싸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빚을 져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인데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분명히 이 아파트가 비싸요. 비싼데 내가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그걸 해지로 생각하고 더 비싼 아파트를,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세대수 규모와, 그거는 이제 세대수 규모가 있어야 또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예, 연립빌라는 지을 때부터 잘못 지은 집이지만 또 이웃 간에 요즘은 소통을 안 하는 시대다 보니까 건물 관리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예, 나중에는, 예,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예,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아파트가 가장, 예, 유리하다.
단순히 막 자꾸 막 오르는 걸 기대하는데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가 안 올라도 아파트에 사는 거 자체가 내가 생활비를 가장 적게 써요. 우리 저기 뭐야 관리비도 아파트가 제일 적습니다. 난방비나 냉방비나 뭐 다 따져도 집 유지하고 뭐하고 다 따져도 가장 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아파트 같은 닭장 같은 집에 사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스스로들 비하를 하고 뭐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뭐 이런 외국에서 보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심한 곳에서 주거 환경으로서는 가성비가 아파트가 제일 좋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예. 안 나와요. 아파트만큼 가성비가.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너무 심해서 다른 집에서 한다? 힘들어요. 예.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예.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금융 시스템이 아파트가 제일 유리하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금융 설계의 하여튼 기준은 아파트니까. 그를 뭐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처음에 전세로 살 거냐, 월세로 살 거냐. 예. 저는 꼭 월세로 사시라. 월세로 살아야 내가 그 월세 아까움에 예? 집을 내가 샀을 때 그걸 갚는데 내 생활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게 맞춰져요. 전세로 살면 부담 없죠? 예, 부담 없으면 돈 더 모을 것 같아요. 돈 더 쓰는 것만 익혀요, 사람이. 아이들 학교 근처에로 이사 가면 아이들이 학교 더 일찍 가고, 예? 학교에서 또 안전하게 더 빨리 오고, 덜 피곤하니까 공부 더 잘할 것 같죠? 아이들 학교 앞에 이사 가면 아이들 게을러지고요. 예, 늦게까지 집에 안 오고요. 집이 바로 앞이니까. 예, 아이들하고 더 놀러 다니고, 공부 더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제거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 예, 예.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월세로 시작한 다음에 내 집 마련으로 가시라. 전세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오버해요. 예. 그리고 전세는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전세 우리가 반전세식으로 보증금을 좀 많이 해서 월세 부담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오늘은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그냥 저만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뭐가 있어요? 개발론자가 싫어하는 바이 삼형제? 도남, 아담, 종합? 아, 그죠? 음. 안반지대라서, 안반지대라서 개발업자들이 싫어한다. 그런데 뭐, 뭐 또,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예, 저도 몰랐어요. 아남, 도남, 예, 종암, 예, 그죠? 우리 이제 이제 뭐 도곡동, 세곡동, 또 어디가 있더라? 곡자 들어가는데 예, 계곡이죠, 계곡. 그죠? 골짜기죠, 골짜기. 곡자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좀 봤네. 도남, 아남, 종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월요일 아침에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새벽에 일어서는 남자. 바꾸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권할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권할 책은 아닌데 지금 반성문 그 예, 그죠? 이게 지금 제 링크니까 뭐
책이 나와, 예, 책이 나왔습니다. 뭐 소리는 이게 또 저작권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예, 예.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예, 구속되어서 쓸 수 있는 예,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성문 책입니다.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요. 아, 주변에 그 저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다들 없죠 주변. 그러니까 예, 갑자기 구속되면 사람이 참 멘붕이 와요. 멘붕이 오는데 그 안에서 예, 가장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게 반성문, 형사재판에서 꼭 제출해야 될 게 반성문인데 예, 구치소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만에 하나 예, 주변에 그런 일이 당하게 되면 예, 그죠? 하도 뭐 교도소를 미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것도 뭐 사람 사는 데인데 요즘 교도소 좋아졌다며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네, 진짜 아니에요. 제가 박지원 원장님 이렇게 뭐 교도소 이야기할 때 그 표정 보면서 그 가기 싫은 게 보이더라고. 예, 변희재 씨, 이고 또 가려고 해봐요.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끌려가는 거지. 군대 갔다 온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군대 별거 아니라고. 또 가라고 해봐요. 씨. 예,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이 됐을 때 아, 그래도 예,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 책값이 좀 비싸요. 예, 거의 5만 원인데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일단 책 양을 많이 다뤘고 일반 책의 제작비가 4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꼭 그 이렇게 필요한 부분 하고 책의 종이 질도 일부러 더 좋은 걸 쓴 이유가 그 오래 볼 수 있게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내용들 많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 그 안에서 꼭 필요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책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참 그러니까 판사한테 따지면 안 돼요. 예, 대한민국은 죄의 어떤 경중을 떠나서 예, 법률대로 따져봅시다라고 했다가 예, 얄짤없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